오토PD 정원주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MG GLB 35 포매틱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앞서 GLB 250을 먼저 만나봤었는데요, 외관 크기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 AMG 모델은 250 대비 역동적인 내외관 디자인과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아 이 GLB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매력을 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LB의 고성능 모델 35 AMG, 본닛 안에는 2.0L 4기통 트윈스크롤 터보차저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MG 하면 떠오르는 원맨, 원 엔진 플레이트는 따로 없습니다. 늘어나는 AMG 수요를 맞추기 위해 낮은 배기량 모델들에서는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메이커에서는 그럼에도 AMG 특유의 감성과 퍼포먼스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최고 출력은 306마력, 최대 토크는 40.8입니다. 컴팩트한 GLB의 차체를 경쾌함을 넘어 호쾌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런치 컨트롤, 레이스 스타트 기능도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5.2초가 걸리게 되는데요, 250이 6.9초였으니 1.7초나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트랜스미션은 8단 DCT가 함께하고 있고요, 공인 복합 연비는 250보다 다소 낮은 9.5km/L입니다. 주행 모드는 빙판 주행 시 인디비주얼,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맨 아래에 스포츠 플러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드의 변화에 따라 엔진, 서스펜션, 스티어링, 변속기 등의 세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서스펜션은 따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탄탄합니다. 스티어링도 살짝 무겁고요, 이렇게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바꿔도 그렇게 크게 부드럽게 바뀌진 않는데요, 특히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약간만 붙여도 뒤쪽에서의 충격이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GLB 250을 시승했을 때 넓은 실내 공간 덕에 패밀리 SUV로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35 AMG는 솔직히 패밀리 SUV로서는 크게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혼자 아니면 2명 정도가 1열에 앉고 넓은 뒷공간은 폴딩해서 다양한 짐들을 적재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간혹 2열에 누군가 타게 되는 경우 아주 부드럽게 살살 몰면 될 것 같고요. 엔진음과 배기음, 사운드는 좋습니다. 충분히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는 하부 소음이나 풍절음이 어느 정도 들려오긴 하는데요,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고 좀 더 역동감을 높여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전륜 기반의 포매틱 모델인데요, 4륜구동 시스템도 AMG 모델인 만큼 트랙션뿐 아니라 역동성에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름도 AMG 퍼포먼스 포매틱 4륜구동 시스템인데요, AMG 전용 전자식 멀티 디스크 클러치가 주행 설정에 따라 토크를 가변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GLB 35 AMG는 다양한 ADAS 기능도 갖춰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설정된 차간 거리와 속도, 그리고 차로 유지, 사각지대 경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끈하고 안정적으로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약간의 코너길도 잘 물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어서 디자인과 편의사항들도 확인해 볼까요? 먼저 GLB 35 AMG는 250 대비 전폭은 10mm 넓은 데 반해 전고는 30mm 낮습니다. GLB 자체가 넓은 실내 공간을 위해 외관이 껑충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35 AMG는 상대적으로 로우 앤 와이드 스탠스라 좀 더 역동적인 밑바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면부에서는 수직에 AMG 전용 파나메리카 그릴이 눈에 띄는데요, 그릴 한켠에는 AMG 배지도 달려 있고요, 프론트 스플리터와 인테이크의 실버 크롬 장식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터보 포매틱 레터링과 19인치의 AMG 10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적용되었고요, 후면에서는 AMG 리어 디퓨저와 라운드 타입 테일 파이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블랙 컬러의 스포일러도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으로 열고 닫히고요, 기본 공간은 565리터, 2열 폴딩 시에는 1805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겉모습 대비 적재 공간도 꽤 크죠. 그 아래 범퍼부 윗단에는 이런 플레이트도 고급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이전에 시승한 250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도 AMG 라인 패키지가 적용돼 레드 스티치나 카본 장식들이 있었는데요. 안전벨트는 그래도 레드 컬러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로 D컷이고요. 왼쪽에서는 계기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오디오, 전화 등의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스크린은 넓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기판은 클래식, 스포츠, 슈퍼스포츠 테마로 변경할 수가 있고 내부의 구성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고요. 시트는 1열에서 열선 기능만 있습니다. 좌판 가운데 부분은 수동으로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시트의 착자감은 푹신하다기보다는 탄탄한 편입니다. 공조는 별도로 표시가 되는 액정이나 화면은 없는데요. 그래도 위쪽 스크린에 정보가 뜨고 그 대신 더 슬림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송풍구 디자인이 멋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들은 다 C타입이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건 BMW가 부럽죠. 아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또 AMG 모델이지만 여전히 기어는 컬럼 방식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가운데 공간을 잘 살리고 있는데요. 컵홀더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날개가 튀어나와 고정을 시켜주고요. 터치패드 쪽은 오른손을 얹어 놓기에도 편하고 조작성도 좋습니다. 위쪽의 부분을 누르면 재생 중인 노래가 뜨고요.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곡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수납 공간들도 잘 살리고 있는데요. 도어부나 암레스트 아래 그리고 글로브박스 모두 꽤 공간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차는 다른 벤츠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화려한데요. 밝기를 높이면 야간뿐 아니라 낮에도 티가 날 정도입니다. 색상은 멀티컬러나 온도 반영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어를 열 때 삼각별이 큼지막하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1열 시트는 B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성인 남성이 앉게 머리 공간이나 무릎 공간 모두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외관 크기를 생각하면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이 1열 시트 아래쪽에 발을 넣는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턱은 그렇게 크게 높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성은 정말 좋은데 2열에서 편의사항은 그리 다양하지 않습니다. 2021년형부터는 250 모델은 2열에도 송풍구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35AMG에서는 아직 빠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C타입 단자 하나 정도가 있고요. 이렇게 환한 낮인데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꽤 빛을 발하고 있죠. 암레스트와 컵홀더 정도는 있지만 열선 시트 기능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주행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2열 승차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2열에도 누군가를 태워야 된다면 250 모델, 아니다 나는 혼자 아니면 연인과 여기저기 놀러 다닐 건데, 하지만 250 대비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캠핑이나 레저로 뒤에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되고 그러면서 역동적인 SUV가 필요하다면 이 35AMG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AMG GLB 35 포매틱 모델을 함께 만나봤어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AMG 서울을 오픈하는 등 적극적으로 AMG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글로벌은 물론 국내에서도 고성능 모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AMG GLB 35 모델이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